김순례, 김진태 두 의원의 발언이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5.18 발언으로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줘놓고 오히려 더 그 발언을 전당대회에 이용하는 모습. 예컨대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사가 될 것이다. 굉장히 당당한 모습. 김진태 의원은 저 없으면 재미없다. 나를 지켜달라. 뭔가 재미나 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정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예.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안에서는 징계 절차를 유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나가서 후보가 등록이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게 된다는 게 당원 당규의 기본 취지거든요. 따라서 저 두 사람에 대한 5.18 망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예. 전당대회가 끝날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당대회 이용이라도 하기라도 하듯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게 된다면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많은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5.18 망언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수가 통합하는 기회로 가고자 하는 길목에서 본인의 자기 정치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남은 건 당원들의 선택일 건데요. 과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결과를 존중하게 될 것인지 예. 아니면 특정 후보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표를 주게 될지 많은 관심이 촉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허은하 소장께 꼭 이걸 묻고 싶었어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 도대체 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온 겁니다. 저 카우보이 모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뭐 트럼프 모자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예. 네, 트럼프도 사실 지지율이 아주 떨어져 있었던 분이죠. 그 2%로 시작했을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빨간 모자로 시선을 좀 끌었었었는데 김진태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태극기 부대라는 지지층을 예. 조금 더 생각한 부분이 좀 보이고요. 아니, 카우보이와 태극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좀 떠올리게 하고 미국? 좀 뭐 진취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카우보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관련된 이미지로서 예. 본인을 좀 각인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포스터에서도요.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행동하는 우파라는 예. 거를 보여주면서 새 후보 강하게,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그럼? 예. 강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극우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보입니다. 김진태 후보의 포스터인데 지금 일단은 어딘가를 향해서 뭔가를 쏘고 있어요. 활을 쓰고 있고 행동하는 우파. 굉장히 공격적인 포스터. 지지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요. 그 강한 메시지는 색보다는 행동 예. 그리고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는 모자, 여기서는 네, 활이 되겠군요. 그렇죠. 다른 후보 포스터도 한번 보실까요? 본 김에. 네. 황교안 후보 포스터도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이제 대세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편안함과 이제 통합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적으로도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예. 네, 기본적인 교과서를 딱 지켰어요. FM이다. 네, FM인 거죠. 대세라는 이미지를 확 보여줘서 함께하고 통합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간 입장에서 애매모호한데 조금 이제 비박이라는 걸 가지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만 보여서 조금 아쉬워요. 잘생긴 거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색을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더 많이 듭니다. 여당이 겁내는 오세훈. 뭔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좀 뭔가 심심하다.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지금 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3위라고 하는 김 후보와 같은 강함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 어쩌면 뭐 이렇게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예. 그냥 매뉴얼대로 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황교안 후보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첫사랑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아내분도인데 첫사랑을 공개했나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 FM이에요. 교과서. 제 첫사랑은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서 38년 전에 두 분이 젊었을 적에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보트 위인가요? 호수공원인가요? 보트 위에서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듯한 황 전 총리의 부인 되시는 분은 굉장히 수줍은 미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더 수줍은 미소를 황교안 당시 38년 전 황 전 총리가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 번개를 맞은 듯 첫눈에 반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번개를 맞은 듯 첫눈에 반했다. 연애 쑥맥인 저는 연애 짜릿함 같은 것은 못 느끼리라 생각을 했는데 첫사랑의 열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반듯한 인상은 그대로인데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갑자기 왜 첫사랑 38년 전 흑백 사진을 공개한 겁니까? 우선은 이제 좀 젊은 사람에게 소구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 딱딱하다, 법정이고 또 고루하다 이런 인상이기 때문에 좀 감성적 메시지에 호소하고 싶고,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흐름에 같이 하고 싶어 하고, 또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인용한다라고 한 첫사랑 인용한다는 것은 나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따뜻하고 예. 세련된 사람들이다. 예. 또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여유 또 있다. 하나는 내 부인은 예쁘다. 내 부인은 예쁘다. 아름답다. 네. 예. 황교안 전 총리의 부인이 공개된 거는 본격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김 장관님. 네, 일단 저희 한국당 전당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첫 연설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 당내 평가기는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본 후에 누가 돼도 여당의 이 대표님보다는 낫겠다. 이런 얘기가 당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한국당 당원 얘기. 네. 그러니까 저는 거. 이제 그 현장 예.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지지율은 이제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 이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부터 진행될 TV 토론회가 첫 시작입니다. 앞으로 5회 남았고 앞으로 3회의 연설회가 더 남았는데, 어떻게 자강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보수 통합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 표심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고요, 당원들이.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성에 대한 장점을 꼽았고요. 뭔가 중도층을 좀 네.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다운 그 체력,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체질 향상, 지금 야당이 야당스럽지 못하다라는 반대에서 나오는 그런 세 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장점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여당에 대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강하고 혁신하고 보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표율이 좀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황 후보 자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적 조언을 좀 드린다면, 황교안 후보에게. 네, 자한당 자체가 지금 사실은 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총선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황 후보가 지금 조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후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는 조금 오류입니다. 마치 이 포스터도 뭔가 대선 후보 같은 느낌이 든다. 벌써부터. 그렇죠. 그리고 물론 정치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사모님을 보여주고 사모님의 아름다움과 내가 이러한 부드러움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예. 기존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실패했던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셨던 부분들이 좀 뜬금없다 느끼면서 그 이미지 메이킹 오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조금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 때 그 러브레터를 쓰신 거는 상당히 좋지만 요즘에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이야기들로 많이 SNS상 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더 보듬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간다면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첫 합동 연설회 소식, 그리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망언 이후의 발언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